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5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아침이죠. 네. 오늘은요, 2일차죠. 23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나갈 차례입니다. 네. 나가보겠습니다. 네. 화면 켜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나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돈 잘 버는 배우자를 두었거나 태생부터 달랐던 친구들을 볼 때였다. SNS 세상 속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여유가 넘쳐 흘렀다. 아침에는 필라테스 개인 레슨을 받고 명품 옷을 걸치고 나가 트렌디한 식당에서 브런치를 먹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여유만 되면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삶에는 청소나 빨래 같은 가사는 존재하지 않은 듯했다. 그 일은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한 누군가의 업무일 테다. 인스타그램 속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 속에서는 내가 매일 머릿속으로 샘하는 돈 걱정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었다. 부러웠고 때론 비참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인스타에서 보면 당연히 인스타에서는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거를 안 올린단 말이에요. 행복하고 좋은 거를 올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은 돈 걱정을 안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돈 걱정하는 나는 또 고통이죠.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르겠어요. 더 여유 있고 명품을 걸치고 누군가는 뭐 막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들도 고통은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고통. 희소식인가요? 다른 부자도 고통이 있다는 거가 희소식인 건가요? 네. 다 고통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우리는 이제 돈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고통이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서 돈이 없는 거고 또 아니면 돈이 없으면 이 고통 때문에 다른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경험을 하는데 행복을 경험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자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고 순간은 우리는 뭐예요? 태생이 달라 보이거나, 나 자신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보면은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비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쵸?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자체가 순수하게 어때요? 그냥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 참 다르다라는 거는 많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저도 그랬죠. 열등감 느끼고,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건 안 보고 저 사람 잘하는 것만 봐요. 근데 저 사람 똑같은 거를 잘하면 세상에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똑같은 것만 한 가지만 1번만 다 잘해.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1번을 잘하고 저 사람이 2번, 3번, 4번 이렇게 쫙 있죠. 잘하는 게 다 달라야 만났을 때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있죠, 우리는. 내가 안 갖고 있는 나는 1번을 잘하고 저 사람이 2번을 잘해. 그럼 뭐예요? 2번 잘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쵸? 나는 2번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저도 어머 나 이거 못하는데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또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또 다른 거 잘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둘레둘레 사람들 또 이렇게 어우르는 것도 잘하고 저는 여기 또 신기하신 게 한 게 이제 좀 전에 또 누가 들어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삐졌을 때 잘 다뤄요. 저는 삐지면 이렇게 얼르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그쵸? 이렇게 뭔가 화가 나 있을 때 제가 얼러야 되는데 어르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좀 달래야 되는데 달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 봉님은요. 화났을 때 잘 달래대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 달란트들이 다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 가지고 저는. 근데 또 그런 분이 계시니까 또 이게 전체적으로 또 조합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체 또 사람들을 또 막 마음을 또 이렇게 다스려 주는 분이 있고,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창의성이 또 완전 발달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이 있고, 컴퓨터 좀 잘 만지시는 분이 계시고, 또 뭐 급할 때는 또 옛날에 또 우리 여기 또 누구 들어오셨나요? 또 박기영 님은? 우리 옛날에 중국어를 아무도 못하는데 그 미국 갔을 때 무슨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어쨌든 그 기사님이 중국 분인데 중국어를 통역을 해야 되는데 막 있잖아요. 예.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화가 안 되는데 통역이 되는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또 뭐 우리 최진영 님도 있고 뭐 막 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또 있는 거야. 야, 얼마나 또 그 구세주 같은지. 뭐 그때그때 있잖아. 잘하는 사람들이 계시구나 우리 희영님.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이 딱딱딱딱 다 있더라니까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화가 다 맞는구나. 근데 뭐야? 나는 중국어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하네. 막 열등감 느끼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기 잘하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열등감은 이제 가질 필요가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 상처로부터 해가지고 열등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우리 그 부자 어떤 사장님하고 만나게 됐어요. 예, 월요일 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죠. 닭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그죠? 민규님 친구분. 예. 근데 진짜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까다롭지도 않아요, 음식이. 까다롭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진짜 배려심이 있고, 그러니까 저 친구는 비교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같아요. 비교할 것 같지 않은 잡식성이에요, 거기. 근데 뭔가는 자기 자신과 타인과 비교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자세하게 안 봐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자세하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열등감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많으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많으면 자존감도 높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뭔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을 때 어릴 때 이제 상처가 큰 거예요. 근데 클수록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자꾸 자책하고 비교하고 잘하는데 잘하는지 모르고 나를 모르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몰랐었어요. 예, 근데 점점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그 사장님은 참 밝다고 뭐가 밝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 뒤에 좀 알게 되었고 또 각각 틀린 거고 역할이 다 틀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게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어떤 직급에 이제 최고 직급에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막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막 뭔가 이렇게 그 연예인 쳐다본다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성공자들 쳐다보는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걸 몰랐다니까요 처음에.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럴까라고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것도 나중에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사실 나중에 인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강의도 너무 잘하는데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봐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어쨌든 여기서는 돈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걱정거리가 다 있어요. 두려움은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부자도 두려움은 있다. 두려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돈 없으면 나는 가난해.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을 것 같아. 결국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또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 또 제가 친척, 언니 오빠들 보면 또 뭐예요? 돈이 많아서 누가 돈을 훔쳐갈까 봐 두려워해요. 많아도 돈 걱정, 없어도 돈 걱정, 걱정은 늘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그래서
비참할 필요 없다. 비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걱정거리는 다 뭐예요? 언제부터 생겼다고 그랬어요? 3살 이전에 뭔가 쇼크, 사건, 들었던 거, 그죠? 들었던 거, 본 거, 경험한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비참하다라는 거, 비참한 거, 이런 거, 때론 비참했다. 비참했었던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참했을 때를 찾아야지. 그래야 이게 해결이 돼요. 이럴 때는 찾는 게. 그래서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돈에 대한 믿음 체계도 어릴 때 보고 듣고 믿었던 거. 엄마 아빠가 돈이 없었다. 그럼 나도 돈이 없다. 엄마 아빠가 평범했다. 나도 평범하게 산다. 정말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똑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바꿔야 된다. 똑같아요. 어제 누구랑 미팅했어요. 그쵸? 부모님이 농사 지으셨어요. 그럼 뭐야, 나도?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또 뭐야? 아, 나중에 그 농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뭔가 전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 농촌과 조금 다르지만 전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쵸? 아들은 아직 아닌 것 같죠? 근데 나이가 더 들면 뭐예요? 본인도 전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괜찮아요. 전원 생활은 괜찮긴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무의식에서 보고 듣고 자랐었을 때 봤던 것들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전원 생활에서 하는 건 괜찮지만 무의식에서 뭐예요? 또 네,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것들도 그대로 똑같이 패턴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대에 끊어야 된다. 그리고 무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대에서 끊고 새롭게 무의식이 바뀐 채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어. 나도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죠? 평범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 대에서 끊고 내가 부자가 되면 또 아이들도 부자 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런데 부자 될 확률도 뭐야? 돈을 주면 또 가난해져요, 그들이. 근데 뭐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 계속 이어가겠죠.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지만 서윤을 만나고 해빙을 시작한 이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귀인을 만난 거잖아요. 서유님을 만나고 나서는 해빙을 시작하고 한 이후에 내 인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해빙을 시작을 하고 편안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더 깊은 3살 이전의 사건,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지라는 거를 찾아서 거기서 문제 해결을 한다면, 네, 계속 달라질 겁니다. 거기서. 문제를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삶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불필요한 질투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런 것도 뭐 선언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휩싸이지 않는다. 내 삶에 뭔가 휩싸이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거. 나는 어릴 때의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무한대의 능력 있는 사람이다. 무한대의 능력 있는 에너지다. 그쵸? 무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인생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는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은 인간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때요? 마음을 안 먹어서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결정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그 고통을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막 그 자존심 상하는 거를 내려놓으면 되는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게 있고 그쵸.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런 게 저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다고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됩니다. 그쵸. 결정을 합시다. 결정합시다. 같이. 네. 그렇다. 나는 가슴에 희망을 품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무엇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아니죠. 과거를 사는 거예요. 과거. 과거를 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냐도 결정을 해야 되고, 나는 부자가 될 거라는 것도 결정을 해야 부자 되는 길이 보인다 그랬죠? 네, 부자 되는 길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또 결정해야 되는데 무의식에서는 또 어때요? 부자가 아니었어 라는 나의 신념 체계가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자 되는 길이 있을 때 꼭 뭔가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요. 네. 부자 되러 공부하러 가는데도 사건이 터지고, 내가 무의식에서 사건을 자꾸 만들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사건을 뭔가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윤이 계속 떠올랐다. 좋지 않은 컨디션 속에서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그녀. 에너지를 전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던 그 모습이 누군가 나를 위해 이토록 애써주다니. 나의 귀인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해빙을 해봐야겠다고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서희 님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도 최선을 다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저희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요, 명절 때나 회사에서 행사 때 말고는요, 끝까지 다 수업을 하세요. 수업을 하시는데, 어, 그, 교통사고 선생님이 운전하시면서 잘 주무시나 봐요. 운전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좋으시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도 전라도 쪽에서 사고 이제 조시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하시니까 이제 운전하시면서 깜빡 졸음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갈비뼈가 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다 보면,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쉬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근데 병원에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잠깐 갔다 오셨는 것 같아요. 등에 뭐 이렇게 받쳐주는 뭔가, 허리보호대인가 등에 이거를, 허리보호대. 예, 이걸 하신 거 봐서 이제 가셨을 거야. 근데 쉬시지를 않고 계속 있잖아요. 이게 막 팔로 이 갈비뼈를 아파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계속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보호대 하고. 그래서 야, 참 그때는 몇 년 안 됐을 때 한 2년 됐었나 안 됐었나 지방을 오셨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2년이 좀 넘었을 때인가 봐요. 근데 와,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아픈데.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씩 저희는 수업을 하거든요. 이제 의식 수업을. 그러니까 세 번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아직은 왜 감정에 푹 무의식에 빠져버리잖아요. 무의식이 어때요? 제가 지금 54살이에요. 내년 55세가 돼요. 54년 동안 무의식에서 놀고 있다가 이게 뭔가 각성해서 튀어나오는데 무의식이 더 이기잖아요. 무의식이 더 있죠.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이게 이제 너무 무의식으로 빠져들어가는 시간이 깊다 보니까 지금 세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수요일, 목요일. 두 번 들으실 때 일요일 날, 수요일 날, 아니면 일요일 날, 목요일 날. 세 번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무의식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방을 빨리 좀 각성해서 빨리 깨어나라고 나쁜 무의식으로 빠져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신 거죠. 엄청나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죠. 그 무의식에 빠져가지고 풍덩풍덩 빠지는데 여기에다가 부모님은 가난했는데 여기다가 뭐야? 부자를 넣어주신대요, 여기다. 야, 종민님, 받으셨나요? 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야, 넣었어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야, 이따 끝나자마자, 네, 통화 좀 합시다. 네. 잡혔습니다. 레이더망의 한 명이.
무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의식을. 쌤 그랬거든요. 우리 종민님도 바뀔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어! 그러셨거든요. 야, 넘쳐요. 그 습관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돈 버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 무의식조차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야, 이거는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5억이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들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의식 습관을 싹 바꿔줄 수 있는데 그 돈 부자가 되는 무의식을 바꿔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5천만 원, 5억이 아니라 50억을 줘도 이게 있죠. 5억이라도 진짜 50억을 벌 수 있고 500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5억을 투자해서 가신다면. 그쵸? 바뀌어야죠. 무의식이 잘 안 바뀝니다. 무의식대로 살다가 다음에도 다음에도 무의식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발한 거. 이야, 엄청나죠? 네, 그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데.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것도 얼마나. 매달 매달 해주고 싶지만 어쨌든 2달에 한 번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런 걸 해주시는 거를 뵈면 야, 참 진짜 귀인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는 귀인이거든요. 그쵸? 네. 그거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지 않아요? 예. 진짜 귀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해빙을 실천하면서 특히 유용했던 것이 파리에서 배운 해빙 신호등이었다. 돈을 쓰기 전 나는 2손가락을 얼굴 앞에 들고 해빙 모션을 취하곤 했다. 그 동작을 하며 내면에 집중할수록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보다 선명하게 감지되는 듯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이 단련되듯 헤비 신호등을 사용하면서부터 편안하게 돈을 쓰는 일이 점차 수월해졌다. 그러니까 어, 내면에 집중할수록. 근데 진짜 해빙을 하거나 편안해야 돼 라고 해서 습관이 돼서 각성을 해서 현재의식에서 내가 편안해야 되지 라는 걸 각성하는 것도 좋고 진짜는 무의식에서까지도 편안해야 된다. 무의식에서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불안해하는지 진짜 편안해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불안해하는 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그 불안해하는 거를 또 뭐예요? 알아차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왜 불안한가를 봐야죠. 왜 불안한가? 왜 불안해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점점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보고 해결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의 그러니까 고통이 막 오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그게 병으로 또 오잖아요. 그게 병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된다.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면에 집중하자라는 거. 내면에. 나의 무의식에서 내가 내면에 깊숙이. 그러니까 밖에서 내면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밖에 있는 세상. 내 생각을 던져놓은 게 그 밖에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여기에 뭔가 딱 사건이 걸리면 이거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고 불편할 때 내가 갖기 싫으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던져요. 거기에 문제가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라고 핑계거리를 막 대려고 하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사람을 투사 내 생각을 던져서 세상이 내 생각 덩어리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번에도 강의하실 때 그랬거든요. 거울은 나를 보는데 세상은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세상이잖아요. 그쵸? 내 외모를 볼 수 있어. 내 외모는 거울에서 내 외모를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뭐 했는지 립스틱이 삐뚤어졌는지 내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 내면은 볼 수 있나요? 거울에서 안 보여지죠.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분 계신가요? 거울 쳐다보면 내면이 쏙 보이는 게.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내 내면을 봐야 돼요.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요. 그 저는 야 오늘 안 들어왔는데 어제 누가 전화가 왔는데 있잖아요. 이야 안 들어왔어요.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아, 집착이 쩐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야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걸 봤자니까요. 누가 들어왔는데 아 집착이 정말 뭔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명단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통화를 했는데 엄청난 그 집착이 야 이거 집착이 정말 장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야 이게 나의 집착을 봤잖아요. 다 나의 집착이고 내가 그렇구나 내 집착이구나 엄마에 대한 집착이구나 엄마에 대한 집착이구나 그게 옮겨가는구나. 네, 집착, 집착. 진짜 이게 옮겨가는 제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내 의식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 원래의 본체가 의식이라 했잖아요. 내 본체는 의식인데 그 의식을 볼 때 세상에 보이는 저 사람들한테 내가 느껴지는 나의 생각. 그는 그냥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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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러고 전화가 왔는데 그냥 말은 안 해줬어요. 제가 몰라 오늘 이거 유튜브에서 보면은 또 이제 알 수 있어요. 본인 얘기가 오늘 안 들어왔네요. 근데 와 이게 그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해주겠어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주최 측에서 원하는 거는 숫자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명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야 집착이 그걸 보면서 집착이 하는데 저게 내 거라 했는데 여러분들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다 내 생각을 저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거잖아요. 그럼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건 그 상대방을 세상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내가 판단 분별하는 나의 생각은 내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네, 야, 내 이 집착이구나. 집착이 엄마한테 대한 그 집착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거를 보네요. 각성을 하게 해주네요. 그 친구가. 그쵸? 거기서 못 놓아 놓으니까 거기서 자존심 상해하고 뭔가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그래도 정말 많이 해결이 됐다고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된 건 엄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게 옮겨가는 거예요. 남편. 막 있죠. 아이들. 그게 막 집착이 올라가는 게. 일단 집착 자체를 내려놓아야 내가 편안해지는 게. 그렇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떠나는 게 아닌데. 헤어지거나 떠나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릴 때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집착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언제부터 집착하는 거, 왜 집착하지? 왜 집착을 할까를 찾아보다 보면 그게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3살 이전에 사건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답은 3살 이전에 여기서만 답을 찾으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해결이 돼요. 여기서 찾으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결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회복이 돼요. 점점.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면 자존감도 높아지죠? 그럼 편안해지죠? 자꾸 우리가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밝아져야 되는데, 저도 어떨 땐 밝아지기 싫더라고요. 내가 밝아진지 몰라. 어두워진지 몰라. 그러니까 어두워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럼 그 순간에 뭐예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 어두움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밝아야 돼요. 내가 밝아야 내 주변에 사람도 많아지고, 뭔가 일도 잘 되고, 돈도 밝은 사람을 찾아오지, 어두운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근데 어두운데 전에 뿌려놓은 게 있어, 복이. 그럼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가 밝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현재 또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순간에 밝아지는 게 지금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쵸? 밝아지는 게 행복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요, 내면을 좀 한번 내면에다가 집중하면서 한번 내면에다 집중하는 건 세상을 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에 대한 거, 세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봤을 때 내 내면에다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찾아야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찾아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일요일에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